안녕하세요.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입니다. 혹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혹시 유치원, 어린이집 혹은 학교에서 자녀의 발달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라는 말을 처음 들으셨나요? 그 순간부터 보호자분들은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. 우리 아이가 정말 장애가 있는 걸까?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? 그러면 내가 당장 뭘 해야 되지? 혹 이런 말을 듣고 정보를 찾아보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22년 동안 특수교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내 아이가 장애가 의심된다면 당장 해야 할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. 먼저 해야 할 것부터입니다. 첫 번째, 전문가 평가를 예약하세요. 진단을 서두르라는 말이 아닙니다. 예약부터 하세요. 다들 나중에 천천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달 평가나 전문 진료는 전화를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경우보다는 정말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혹시 나중에 필요가 없다면 취소를 하면 됩니다. 하지만 늦게 예약하면 그만큼 아이의 시간도 늦어집니다. 두 번째, 아이의 모습을 기록해주세요. 언제부터 말이 늦었는지, 어떤 상황에서 어려워하는지,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세요. 부모님의 기억보다 기록이 훨씬 정확합니다. 그리고 이 기록은 나중에 전문가를 만났을 때 아이를 이해하는 데도 앞으로 아이의 성장을 확인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,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알아보세요. 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아이를 낙인 찍겠다는 말이 아닙니다. 얼마나 더 빨리 이 아이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가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. 뭔가 내 아이가 장애가 아니다. 이런 방어적인 시간보다는 더 빨리 혹시 바우처, 교육지원센터나 발달 재활 서비스, 그리고 조기 개입 프로그램 등이 있는지 정말 알아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. 이걸 혼자 알아서 해결하려고는 하지 마세요. 생각보다 보호자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. 사실 다양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세요. 네 번째, 집에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바꿔보세요. 비싼 교구를 사고 아니면 비싼 치료를 받기 전에 아이와 한 번 더 눈을 맞추고 말을 걸고 그리고 함께 책을 읽고 그리고 또 계속 놀이를 하면서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것에 계속 반응을 해주세요. 귀찮을 정도로 반응을 해주세요. 그런 일상들이 아이의 발달을 만들어갑니다. 너무 힘들다. 벽을 쳐야지. 듣지 말아야지. 이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아이에게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고 많은 피드백을 주셔야 됩니다. 그렇다면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. 첫 번째, 이거 조금 더 크면 괜찮아질 거야 하며 기다리지 마세요. 물론 늦게 발달하는 아이도 있습니다.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도 함께 지나갑니다. 걱정된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확인하세요.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발달 수준인지 확인부터 하세요. 두 번째,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. 주변에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우리 조카도 말이 늦었어. 우리 아이도, 우리 딸도 이렇게 처음에는 발달이 천천히 갔어. 그런데 괜찮아졌어. 이런 말들은 사실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근거는 아닙니다. 비교해야 하는 대상은 다른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의 발달입니다. 자, 세 번째, 인터넷 후기만 믿고 치료를 결정하지 마세요. 정말 저도 이렇게 인스타에 특수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올리면 정말 많은 정보가 올라옵니다. 정말 이 약을 먹으면 이게 좋아진다고? 정말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노릇인데 사실은 보호자분들은 그거라도 잡고 싶죠.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정말 초조하다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지다 보면 이 치료로 좋아졌어요. 이 영양제가 효과 있고 좋았어요. 이런 후기는 사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. 아이마다 어려움도, 강점도, 그리고 발달 속도도 전부 다 다릅니다. 사실 이런 후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에게 맞는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. 네 번째, 비싼 치료실, 비싼 약, 비싼 치료가 더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 사실 정말 어떻게든 사실 모든 전 재산을 걸어서라도 우리 아이가 좋아질 수 있다면 정말 그 돈이 아깝지 않다는 그 보호자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쓰는 보호자분들도 있습니다. 하지만 치료비와 치료의 효과는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치료가 근거 있는 치료인지,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치료인지부터가 중요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보호자 혼자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. 병원도 알아보고 치료도 알아보고 여기에 맞는 공부도 해야 되고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부모가 먼저 지쳐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.
사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. 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. 나는 우리 아이가 낙인 찍히는 것도 싫고 내가 속상해서 특수교육 안 받아. 다른 거 느린 학습자 인정 안 해. 그리고 그렇게 지원 안 하고 그냥 내가 스스로 할게.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부모의 자존심이에요. 사실 우리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하시고 같이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. 아이를 진단명으로만 보지 말아주세요. 사실 이런 진단명을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보호자분들이에요. 우리 아이는 자폐니까, 우리 아이는 발달 지체니까, 우리 아이는 지적 장애니까. 아이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이 진단명이 아닙니다. 앞으로의 이 아이가 받을 교육과 앞으로 겪게 될 경험, 그리고 주변 어른들의 꾸준한 지원입니다. 22년간 특수교사로 살아오면서 사실 제가 많은 아이들과 보호자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한 게 있습니다. 사실 보호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이런 진단이 아니에요.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진단에 우리 아이가 어떤 프레임을 씌워질지에 대해서 너무 급급하시는데 특수교사의 입장에서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아이의 골든타임,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.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기적 같은 치료가 아닙니다. 빠른 시작, 그리고 꾸준한 일상,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어른들입니다. 사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내가 이거 너무 늦게 생각했나? 이렇게 늦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. 그렇다 그래서 안심하고 더 늦게 시작하지도 마세요. 진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, 내가 우리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. 아이와 함께 우리 모든 어른들이 이 아이를 정말 사회에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도록, 그리고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이상 저는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